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곳이 크게 늘어납니다. 식당, 영화관, 학원, 독서실 등이죠. 그런데 말이죠. 특히 학원과 독서실 같은 곳을 놓고서는요. 불만과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전기차발 고용 충격이다. 자동차 부품업계 4만 명이 떠났다. 최근에 자동차 업계, 전기차가 최대 관심사가 됐죠. 그리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보죠. 올해 실적은 최악인데다가 전기차 전환이라는 파고까지 덮쳤다. 그러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거의 9천여 개에 육박하는 업체 가운데 미래차 부품 생산 가능한 곳은 200여 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부품업계가 전기차로 변하는 이 산업업계의 변화에 아직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백신을 맞춰야 하나 학원 방역 패스 딜레마다. 그렇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성인 위주 대상이죠.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는 내년 2월부터입니다. 일단 시간을 좀 둔 겁니다. 12살에서 18살 내년 2월에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자 학부모들 백신 부작용 불안 여전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반발하는 목소리 있어요. 전문가들은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셈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미접종자 보호 전략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12명 그리고 의심은 14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는 소식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물가 얘기예요. 그중에서도 밥상 물가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3분기를 따져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5% 올랐는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른바 선진국 클럽입니다. 그 선진국 클럽 가운데 5위에 올랐다. 이런 거는 상위권 좋지 않거든요.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식료품 그리고 비주류 음료 체감도가 크다. 전체 물가 상승은 23인데 특히 밥상 물가 이거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거는 5위까지 올랐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조선일보입니다.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요즘에 택시 잡기 참 어렵다는 얘기 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택시기사 모십니다. 취업수당 60만 원 드리죠. 그리고 취업 박람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부족입니다. 연말 모임은 느는데 특히 주말, 금요일 이런 데 택시 잡기 어렵다. 이거 호소하신 분들 많아요. 기사는 10,000명이나 줄었다. 그동안 코로나 이 상황이 2년 가까이 되니까요. 택시업계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서울시 각 시 지자체와 업계가 힘을 모아서 뭔가 택시기사 모십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상황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 그리고 그 뉴스에 담긴 깊은 배경을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백신 패스입니다. 일면기사 때도 등장을 했죠.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은 한 5개 업종 정도만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이게 10개 이상으로 훌쩍 늘어나게 됩니다. 그 업종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얘기와 반발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라면 한다. 이게 좀 순화된 표현 같죠? 통상 이게 속어처럼 쓰시는 표현들이 있는데
뭔가를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뛰라면 뛸 거고요. 입으라면 입습니다.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감성 호소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뭔가 본인의 가족사와 관련된 얘기를 스스로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 얘기를 합니다. 감성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묻지마 영입의 결과. 여야 불문하고요. 인재 영입한다고 매일같이 발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도 그래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코로나 상황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방역 패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오미크론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요.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좀 그렇게 걱정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미국 연구진 얘기입니다. 오미크론, 감기와 혼종이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와 뭐가 이렇게 섞였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41개 국가로 번졌지만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망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는요. 향후 최소 5년 동안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된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건 좀 비관적인 거죠. 그리고 위에 큰 제목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미크론과 관련된 얘기는 이런 기사가 오늘 참 많고요. 다음 기사는 백신 패스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백신 안 맞았다고 아이들 학습권도 빼앗나요? 학부모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학원, 독서실 여기에 방역 패스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학원 제한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달 말까지는 다 맞아야 돼요. 접종을 일단. 1차도 맞고 그리고 넘어가 2차 맞고. 그런데 이달 만에 학부모들 아니 지금 기말고사도 있고 백신 맞으면 좀 부작용 약간씩 있는데 이거 됩니까? 뭐 이런 반발 나오고 있어요.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해야 출입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 뭐 기말고사 겹치는데 언제 다 맞나. 그리고 아니 이게 백신이 권고사항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학원 못 가게 하는 거는 이거 강제 아닙니까? 접종 강제. 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8주 후부터는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 패스의 확대와 예방 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혼밥은 되는데 혼공은 안 되나? 방역 패스 아우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부터 적용되잖아요. 이거는 18세 이상, 그러니까 성인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학원 볼모로 백신 강요한다. 학부모들 불만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2월 접종 맞추려면 연말까지 1차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불만 갖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백신 패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는 방역 당국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방역 지침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맞춰도 안전하냐, 부작용이 훨씬 많냐. 이건 우리보다 앞서서 조금 더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백신을 먼저 개발한 나라들에서 청소년들도 맞추자. 특히 10대 아이들도 예.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은요. 그를 따른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당연히 이 학원 백신 패스는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기사에 있습니다만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 접종률은 지금 3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발생 비율을 보면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다른 연령층이 한 77명 그러면 청소년들은 99명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감안하면 백신 맞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깨끗이 씻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상 터득한 건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의 팬데믹의 코로나를 피하고 예방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학원만이냐? 뭐 물론 독서실도 있고요. 그러면 아예 그러면 백신 안 맞는 친구들은 학원 못 다니게 하라는 거냐? 대안은 있긴 있죠. 온라인 전문 학원 등록하면 예. 되고요. 예. 또 하나 갈 때마다 불편하게 합니다만 PCR 테스트 검사를 받고 가면 된다는 받아서 거네요. 가야 되는데 예. 매번 어떻게 받아서 가겠습니까? 뭐 아마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위험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되더라도 백신을 좀 맞읍시다 예. 하는 건데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결론을 한 번만 더 강조드리면요. 예. 자, 방역이 중요한 상황이 있고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아우성이 높을 때 조금 더 완화했고 그래 예. 일상 거리두기 우리 좀 낮추면서 예. 일상 회복으로 왔는데 어. 지금 하루에 5천 명씩 늘고 있으니까 다시 방역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방역 당국을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경미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고민이 깊을 거예요. 일단 백신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고한다. 이런 취지는 백신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오늘부터 적용입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 나오는 말은 백신 접종을 강조한 건 좋지만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부작용 부분에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반발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백신의 안전 문제는 지금 백신이 접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불식되지 않고 있죠. 예. 여전히 백신은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 더 그렇고요. 예.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백신 맞고 며칠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 이제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죠. 그리고 그 인과관계 증명의 요건을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예.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망한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백신밖에 사망의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지금 불평불만으로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정법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인과관계 증명 요건을 예. 좀 완화해 주는 조치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취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백신의 안전을 이유로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예. 이게 지금 서양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렇게 정부가 법을 앞세워서 예. 인과관계로 까다롭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재가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예.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바꾸고요. 꼭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 너무 이걸 경직되게 하고 있다는 데서 예. 정부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패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정부의 권고사항 굉장히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학원 이런 데까지 백신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약간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건데 그와 반해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여전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 대처 이건 너무 좀 미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기사가 좀 하나 더 있는데요. 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 그런데 놀이공사는 되고 학원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의견이 막 맞서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건 불만을 갖고 있는 의견들이죠. 마스크 안 벗는 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이요? 아니 마스크 다 쓰고 하잖아요. 뭐 이런 불만이 있고요. 청소년 백신 접종 얘기하는 거 이거 보면 강요 수준 아닙니까?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 학원에서 감염 많이 됩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기사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들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100% 확인은 안 되지만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의견들이 좀 맞서고 있던 상황입니다. 손아람 변호사.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백신 패스 적용 문제에 대해서 약간 법적으로 문제 삼을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헌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는 자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백신을 맞을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이걸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학원 등에 대해서 갈 때 백신을 맞지 않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얼핏 보면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 매일 PCR 검사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국민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존중하느냐라고 하는 쟁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평등주의, 평등 원칙 위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독서실을 하는 업주 입장이라면 예. 아니 놀이동산, 백화점, 마트는 되고 예. 뭐 심지어는 학교도 다 가는데 예. 왜 꼭 독서실 학원만 안 되느냐. 우리는 입을 닫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감염 위험도는 오히려 낮은데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쟁점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학원에 대해서 무슨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예.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 자체가 높겠느냐 하면 물론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헌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은 상당 부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상황인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뭐 예상됩니다. 기사에 보면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는 소개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개인의 자율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공익 전체를 생각하는 공익이 우선인가 뭐 이런 게 또 충돌하는 이슈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요. 자, 방역 패스 관련된 내용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